상견례 자리의 조명은 지나치게 은은했습니다. 그 아래서 강 여사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마치 그 공간의 주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하나를 걸치고 그 앞에서 예의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경 씨. 이렇게 뵈니 참 편안하시네요. 소박하신 게 보기 좋아요. 소박하다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네, 사부인. 편하게 뵈니 저도 좋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다만 25회 동안 손님들 앞에서 다져온 그 미소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자기와 도자기가 맞닿는 작지만 선명한 소리.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미경 씨, 우리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찻잔 하나 내려놓는 그 작은 몸짓에도 저는 이미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이 자리 잘 견디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화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 저는 혼자 서연이를 키우며 부동산 사무소를 일궈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배운 게 있다면 감정은 얼굴에 드러내는 순간 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신혼집은 양가에서 똑같이 나누는 게 깔끔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오늘 이 자리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강 여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업 자금으로 묶인 돈이 많아서요. 이번엔 사돈댁에서 좀 더 넉넉히 보태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부동산 하신다니 이 동네 시세 같은 건 훤하시겠네요. 사무실 하나 정리해서라도 보태주시면 저희도 든든할 텐데. 저는 그 순간 보태주시면이라는 말이 이미 부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밑에서 서연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저는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는 한 번 이런 자리에서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났던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꼭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25회 부동산을 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상대 앞에서 자기 자산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강 여사의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그때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이런 자리 안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 안에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이면 그 큰 건물 다루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래 하셨으니 시세 보는 눈은 있으시겠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지원 안 받고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돼. 서연이의 그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맞서야 할지, 굽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지. 저는 결국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맞서지도 굽히지도 않는 길. 그저 정확히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지? 서연이 시집 잘 보내고 싶은데. 남편이 떠난 후 15년 저는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사진 속 그 사람에게 조용히 답을 구했습니다. 25회 전 저는 이 골목 어귀 작은 사무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가진 거라곤 작은 보증금과 서연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고. 그 원칙 하나로 저는 이 동네에서 25회를 버텨왔습니다.
강일건설이라고 요 앞에 짓다 만 그 상가 아니야? 거기 공사 멈춘 지 반년도 넘었어. 자재값도 못 줘서 하청업체들 난리 났다던데.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의 그 옛날 일이 문득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헤어진 이유도 결국 재산과 학벌을 따지던 그 집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이후 한동안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상처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한 가지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서류입니다. 다만 저는 제 직업이 알려준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하나씩 제 눈앞에서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일건설명의 상가 건물, 이미 근저당권이 시세를 웃도는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 자택 역시 최근 1년 사이 추가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짓다 만 상가는 공정률 60%에서 멈춘 채 반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손 벌릴 곳이 저희 집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님을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공사 대금이 많이 밀렸다고 들었는데요. 밀린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도 다른데 손 벌려가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강 사장님 댁 요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상견례 자리에서 강 여사가 두르고 있던 그 화려함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알아보던 중 저는 뜻밖의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강 여사도 원래부터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강 회장과 결혼하며 신분이 크게 바뀌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어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 여사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남을 저울질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은 종종 남을 먼저 밀어냅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한테 그 집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다만 너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 이건 등기부등본이야. 한번 읽어봐. 서연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밤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서연이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태호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야 정확히 알았어요. 부모님이 힘드신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태호 씨의 그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조용히 한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다만 사실 위에 정확히 서 있을 준비였습니다. 2차 상견례 자리 예단과 혼수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강 여사는 다시 한번 지원 규모를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주셔야죠. 결혼이 코앞인데. 서연이는 이번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지원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없는 집이 유세는. 그 순간 강 여사는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서연이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어나서 가장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부동산 일을 25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서 있는 척 갚을 능력 없으면서 남의 돈을 바라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일건설 상가 공정률 60%에서 멈춘 지 반년 넘었다는 거, 근저당이 시세보다 많다는 거, 제가 사부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접시 하나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폭발했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요. 강 회장은 그제야 아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
그 말에 강 여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태호 씨는 저희 모녀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서연 씨한테도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그날의 모든 것을 대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강 여사가 직접 제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가 건물을 급매로 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비싸게 팔아달라고요. 저는 그 매물에 어떤 사심도 담지 않았습니다. 담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이, 공정률이, 시장의 냉정한 시세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부인 제가 여기서 값을 부풀리면 결국 사는 사람도 손해고 저도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25년을 이 동네에서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그 신용 하나로 지금까지 왔고요. 강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이런 걸 다 갖게 됐는데 그걸 잃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꾸 더 있는 척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강 여사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태호는 결국 서로를 위해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언젠가 떳떳해지면 다시 찾아올게. 서연이는 처음엔 상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후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새로운 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일건설은 결국 정리 절차를 밟았고 강 여사는 작은 빌라로 이사해 예전보다 훨씬 소박한 모습으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 여사가 작은 떡 상자를 들고 제 사무소에 다시 들렀습니다. 사부인 덕분에 저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상견례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초라하게 저울질당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부동산 창구에서 지켜본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화려함은 언젠가 등기부 앞에서 가면을 벗지만 정직하게 쌓아온 신용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확하게 사실 위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결혼 앞에서 부모가 참아야 할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정확히 보고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진실은 결국 스스로 증명됩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모든 어머니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